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72년생 권지영 인사드립니다. 제가 메인 채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세컨 채널을 자주 못 올리네요. 제가 다음번에는 자주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약속을 못 지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자주 안 올릴게요. 또 이러면 더 자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도움이 되는 분이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세나 월세 사실 때 집을 뺄 때 있잖아요.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집을 내놨을 때 내놓은 집이 먼저 나간 후에 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게 되면 이사를 가야 할 때까지 집이 안 나가게 되면 이중으로 월세가 나가게 됩니다. 아니면 보증금을 못 구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홍대에 살 때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7천에 25였나? 네, 그 정도 했던 집이었는데요. 바보같이 만기도 안 됐는데 그 세탁실에 있는 천장에서 타일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집주인이 해결 안 해주더라고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는 하루도 못 살겠다 그런 강박이 생겨가지고 제가 만기도 안 됐는데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분명히 만기 한 4개월인가 5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만기 되고 이사를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세탁을 하다가 그게 타일이 엄청 컸거든요. 이만했거든요. 그 타일이 떨어져가지고 혹시 맞아서 다칠까봐 빨리 이사 가야겠다 그런 생각에만 너무 몰두돼 있어가지고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집이 나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집을 보러 다닌 거예요. 근데 너무 몰랐던 거죠. 좋은 위치였고 그냥 내놓기만 하면 나가겠거니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망원동에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을 덜컥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빨리 집을 구해버린 거예요. 나갈 집이 얼마에 책정될지도 알지도 못한 채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집을 구했다, 이제 집을 나가야겠다 이렇게 집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만기가 되어야지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무조건 문자나 카톡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의사를 증거로 남겨놔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사를 열 몇 번을 다녔는데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만기도 안 됐는데 제가 집을 나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새로 이사갈 집을 구했다 이렇게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그러면 만기가 되기 전에 집을 빼는 거는 세입자들이 직접 집을 빼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살고 있는 월세 가격보다 15만 원을 더 올려서 집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전세였거든요. 근데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계속 월세를 받으시더라고요. 월세식으로 계속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올리시더니 25만 원까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15만 원을 올려서 내놓으래요. 그래서 7천에 40만 원에 집을 내놨더니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오래된 집인데다가 근생이라서 집이 좀 많이 별로였어요. 약간 창고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해도 뭐 사무실로도 써도 된다, 사업자 등록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아무리 회유를 해도 집은 별론데 집값은 집주인이 욕심을 내서 또 올렸으니까 집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 게 거의 2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내놨습니다. 근데도 집이 안 나갔어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이사 날짜가 또 다가오는 거예요. 계약을 덜컥 해버렸으니까 이사 가기로 한 날짜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은 계약금을 떼일 수가 있으니까 가계약을 했을 때 200만 원인가? 그거를 차라리 포기를 하는 게 나았을 뻔했어요. 저는 그렇게 집이 안 나갈 줄 모르고 계약을 해버려가지고 또 계약금은 세잖아요. 돈이 거의 1,000만 원 돈이니까 계약금은 또 날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이 안 나간 상태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 간 집에 월세도 내고 원래 살았던 집에 월세도 내고 월세를 이중 부담을 했습니다. 그걸 거의 6개월 가까이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집이 안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때 정말 가계약금보다 한 1,500배 돈이 더 나갔거든요. 제가 정말
무식해서 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집주인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주인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법적인 그런 문제까지 들먹이면서 겨우겨우 6개월 만에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잘 모르거나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이런 일을 당하는데요. 집을 제대로 안 빼주면 집주인한테 화가 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만기가 안 되면 집주인이 집을 빼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입자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처럼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보증금을 확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그 가격으로 부동산에 올리면 시세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정말 안 나가요. 근생이라고 있잖아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인 데는 더더군다나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안 나가요. 주인이 그 동네에 부동산 업자랑 좀 친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집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집을 내놓으면 절대 안 나가요. 그리고 갑자기 높은 가격으로 올리면 누가 그 집을 들어와서 살겠어요. 아주 좋은 상태도 아니고 뭐 창고 같은 그런 집이었는데 그 집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집이 나갔고 돈을 돌려받았지만 저는 6개월치 월세를 2군데를 이중으로 부담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때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새로 이사간 집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집 문제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썩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복비 있잖아요. 복비도 만기 전에는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사 나갈 집과 이사 가야 될 집 2군데의 복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 돈도 많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이사를 나간다는 문자나 카톡을 집주인에게 보낸 거를 증거로 남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집이 빠진 후에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세요.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흰머리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만기가 안 됐는데 이사를 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 영상을 남겨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특히 부동산 쪽이나 이런 거는 가까운 부동산 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미리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무턱대고 마음에 드는 집 있다고 아니면 집주인이 너무 싫어서 아니면 저처럼 수리를 제대로 안 해줘서 화가 나서 그게 사실은 저는 당당한 이유라고 생각했더니 법적으로는 전혀 법률공단 같은 데 전화해서 상담을 해본 후에 중요한 사항들은 결정해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안 좋은 경험들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해서 그런가 좀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당시에 힘들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은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가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신 권지영 KJY 메인 채널에 놀러오세요. 거기는 지금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주 뵙고 여기서는 가끔 뵙도록 해요. 그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지금 행복하세요.